솔직하게 솔직하게 진짜 헤어져야 돼요. 자격 박탈이에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는 그 키우는 강아지한테도 좋대. 진짜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남매 고민 상담소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막 방금 제주도에서 도착을 해가지고요. 생각보다 촬영이 늦어지고 업로드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연애 고민부터 합시다. 200개가 넘게 왔네. 안나님, 제발 제 사연을 다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넣어드렸어. 5년 넘게 만나온 남자친구가 우리도 있습니다. 5년이네. 남자친구는 정말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며 모임이나 놀러 나가면 연락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반대로 저는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고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을 때 그는 정말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요. 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 특히 바쁘거나 놀고 있을 때 연락이 거의 없으면 전 불안해지고 서운해져요. 현재 저는 해외에 나와 있어 앞으로 약 3달간은 남자친구를 직접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내는 건 처음이라 오히려 제 관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느끼는 다정함이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었지만 지금은 그 빈자리를 연락과 관심이 대신 채워줘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가 몽골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동안은 시차와 일정 때문에 제대로 연락이 잘 안 되었고 저는 귀국하면 바로 전화가 오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먼저 전화는 없었고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가 내가 원하는 걸 잘 몰라서 안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 그는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성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희는 자기 전에 전화하는 루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전화도 그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좋아하니까 맞춰주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는 연락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는 함께 있을 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향 차이를 이해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서운함과 불안감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에서 저의 기준과 그의 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사실은 저희한테 보내는 사연들이 대부분 한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대로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떤 생각이었을까를 생각하려고 많이 좀 노력을 하거든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이 정도면 너한테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너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난 다 해주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초기면 연애 초기면 서로 맞춰가 보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만 5년 넘게 만났으면 사실 이미 맞출 만큼 맞춰봤을 수도 있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한번 지켜보세요. 남자친구가 얼만큼 나한테 맞춰주고 있었는지. 일단 저는 연애에 있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서로의 마음의 크기 정도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전화하는 루틴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자기가 원해서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한테 원하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전화를 해주는 게 이 사람의 노력이고 그 노력이 이 사람의 사랑의 방식일 수는 있어요. 양 끝에 있다고 치면은 이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와고 이분이 이 정도로 이렇게 온 상태일 수는 있는데 이게 중간 지점이든 한쪽으로 치우친 지점이든 만나지지가 않으면 이거는 사실 지속될 수는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누가 더 잘못했다의 개념보다는 진짜 연락이라는 부분이 정말 잘 충족이 돼야 이 사람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결국에 그걸 계속 참고 서운해하면서 가는 게 사연자분께는 더 독이거든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이걸 맞춰주려고 본인은 노력을 하는데 그거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느끼면 더 부담이 될 거고, 남자친구가 만약에 안 맞춰주고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은 좀 요구를 하셔도 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맞춰주고 있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면 사실 이 부분은 평생 그러실 거예요. 이 서운함과 불안감을 다룬다라는 거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날에는 견뎌지는 거고 또 견딜 수 없는 날에는 결국에 또 터지는 거고 이 무한 반복일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뭐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결론이 날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나서 대화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없다가 맞는데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맞아야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표현 방식이라던가 좀 이런 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 결은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은 맞춰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은 사실은 누구 한 명은 너무 힘들어. 누구 한 명은 계속 참아야 되고. 그래서 한번 좀 많이 열어두고 대화를 해보세요. 네. 귀갓길은 외로워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5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랑 1년 정도 만났는데요. 남자친구가 차가 없다 보니 뚜벅이로 다니고 있어요. 근데 1년간 데이트를 되돌아보니 한 번도 남자친구는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없더라고요. 이 생각 든 이후로부터는 나 오늘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데려다 줄래라고 웃으면서 얘기해도 밤이 늦었는데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10시 정도에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해요. 남자친구가 극효율 너라 그럴 수 있다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냥 여자친구가 한 번 정도는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집 가는 게 무섭다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 한 번을 데려다 주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유유. 또 있어요. 제가 가끔은 가방에 짐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날은 산책을 하자길래 가방이 좀 무거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자기가 잠깐이라도 들어줄 법도 하잖아요. 나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들어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로라도 들어줄까라고 물어봐도 저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면 되는데 왜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걸까요? 너무 사람이 효율적이라 그런 건지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효율적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 같아요, 저는. 여자친구임에도 자기가 뭔가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향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남자친구 편드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를 수도 있어. 정말 뭐 예를 들어 한 30 정도 먹고 연애도 한 몇 번 해봤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친구 이제 그 빵댕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남친구도 비슷하게 뭐 또래거나 한 살 많거나 하고 뭐 연애도 막 그렇게 많이 안 해보고 했다 그러면 사실 진짜 모를 수도 있어.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보고 안 해보고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베풀고 싶은 그 마음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한번 그냥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고 이거 안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헤어지시고 근데 남자친구가 그런 거였어? 나 몰랐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약간은 말을 안 해도 해주길 원하는 맞아, 느낌이 조금 타입이신 것 있는 것 같고. 같은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똑같이 안 들어준다 뭐 그러면은 타협할 지점이 없는 거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고민 상담 주시는 부분들이 약간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게 있는데 당연히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귀고 사랑의 언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귀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고 둘이 마음이 통하는 것부터가 일단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 성향인 것들, 뭐 데이트하는 방식의 것들은 당연히 말을 조금 불편하더라도 말을 하면서 맞춰 나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노력을 할 의향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을 주셨던 것처럼 조금만 이제 포장을 예쁘게 더 잘 해서 남자친구분, 여자친구분이랑 터놓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대화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더 솔직하게 필요하거든요. 저 20년, 30년 아예 다르게 살아온 아예 사람인데 다르게 이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통한다고 해서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원래 좋아하는 감정을 느낄 때는 이 사람이랑 이것도 공통점인 것 같고 저것도 공통점인 것 같고 모든 게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맞춰 나가야 되고 하나하나 그 중간 지점을 맞춰야 됩니다. 남자친구가 다 맞춰주길 원한다 이것도 안 되고 내가 다 맞춰주는 것도 안 되고 서로 중간 지점을 이제 타협점을 서로 찾아 나가는 게 연애죠. 보통 내 머릿속에 이 정도는 해줄 법도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 대부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남자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진짜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걸까? 이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결국에는 진짜 좋아하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행동이. 근데 사실 그거는 너의 세계잖아. 너는 네가 그런 사람이니까 보통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거고. 진짜 그런 사람이 그치. 있다고? 그럼. 야, 내가 이번에 우리 모태솔로는 솔로지옥 그거를 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랑의 레벨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다거든. 나도 예전에 항상 얘기했던 게 진짜 좋아하면이 항상 전제였잖아. 근데 사람들의 사랑의 레벨이 또 달라 보면은 10레벨인 사람과 5레벨인 사람이 있을 때 10레벨이 5레벨을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5레벨인 사람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그럼 결국엔 진짜 좋아하지 않는 건가? 라고도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그래 좀 많이 양보해서 5만큼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연자님 그러니까 여자친구보다 내가 내일 출근하는 거 그리고 집 가서 얼른 쉬어야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마음이 별로 없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의 레벨에서는 이 어떤 맞아. 지점을 다 넘었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치, 나는 지점을. 그거인 거지. 부족한 거지. 그게 결국에 이 절대값으로 그렇지. 다 갖다 붙이면 어쨌든 나랑 차이 나는 건 맞아. 팩트야. 그러면 맞아. 나한테 이게 충족이 안 돼. 그러니까 난 맞아. 사랑을 못 느끼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 끝은 나는 항상 헤어짐이었기 맞아. 때문에 그건 맞아. 근데 그렇구나. 그거는 맞는데 아직은 성급하다. 좀 더 대화를 해보시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결국에는 마음의 차이가 커지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도 하지 말되 이 남자친구가 내가 얘기하면 다 바뀔 거야 이런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이제 맞아. 마음은 조금 내려놓은 맞아. 상태에서 이제 내가 독단적으로 헤어짐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한테 말을 하는 게 좋다니까 이제 한번 얘기해보고 뭐 진짜 몰랐어서 그 사람이 이제 노력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파이팅. 수험생 남자친구랑 사귀어도 괜찮을지 고민입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올해 초에 만났는데 그때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리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 썸을 오래 타다가 얼마 전에 고백을 받아서 사귀고 있어요. 저는 올해 합격을 해서 남은 대학 1년을 마치고 내년부터 일을 시작할 것 같고 남자친구는 올해 리트에서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지 못해서 취준을 하면서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요. 로스쿨에 간다면 3년 고시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사귀기 전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상대와 얘기해봤는데 괜찮을 거라고 서운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해줬고 그래서 믿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시험 전까지는 거의 못 만났고 끝난 후에는 좀 여유로워질 거라고 그때 만나자 했는데 사귄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외도 몇 개 하고 있고 인턴 자리도 알아보고 자소서도 쓰느라 7월은 많이 바쁠 것 같다고 해서 8월 첫째 주에 공식적으로 첫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원래 3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날 가고 싶은 인턴 자리 기한이 5일까지라 내일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그 이후에 봐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사실 5일에 제 생일인데 그것도 기억 못했고 나만 첫 데이트 할 생각이 들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벌써부터 이렇게 우선순위가 밀리는데 앞으로 내가 중요한 일들의 순위가 계속 밀리면서 잘 사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말로는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게 해줘요. 매일 보고 싶다 좋아한다 표현해주는데 정작 행동은 그렇지 않으니까 혼란스럽기도 해요. 남자친구는 ENTJ인데 제형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야망이라고는 없는 사람인데 남자친구는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라 그 꿈에 제가 방해가 되나 생각이 들고 부담스러워지기도 해요. 이 서운함을 상대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연애할 때 어떤 가짐을 가져야 할지 이 연애를 계속 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일단은 ENTJ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보통 이렇게 막 자기 ENTJ다, 나 야망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ENTJ 호소인들이거든요. 진짜 ENTJ들은 내가 버려놓은 거,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책임을 안 지네. 이 사람은 지금 자격 박탈이에요. 너무 무책임한 분이에요. 사귀는 애인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사귀자고 한 거 그거는 진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로스쿨 가도 연애할 수 있어요. 제 친구들 다 로스쿨 다니면서 결혼 준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가 사귀자고 했으면 인턴 자리가 뭐 당장 5일까지다. 그러면 여자친구 잠깐이라도 저녁 먹고 아 나 진짜 미안한데 나 오늘 좀 밥만 먹고 얼른 들어가서 자소서 면접 준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야망꾼이라며 그럼 밤새고 하면 되잖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3주 됐잖아. 3주 됐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놓는 게 아니 3주가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사귀고 3주 동안 안 볼 거면은 사귀자는 말을 왜 합니까? 아 그냥 헤어지시고 그냥 헤어지세요. 네, 이게 남자친구한테 그리고 어떤 ENTJ 호소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불명이에요. 아무튼 사연자님 더 행복하고 좋은 연애 하십시오. 오케이? 네. 자, 젤리러버님. 안녕하세요. 저는 첫사랑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적 이상형, 내적 이상형 모두 제 이상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만나게 되어서 아직까지 잘 만나고 있고요. 지금까지 크게 싸우거나 자주 싸운 적은 거의 없지만 손에 꼽히는 싸움의 계기나 이유가 모두 남자친구에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신뢰를 깨는 거짓말을 했다가 들킨다든지 여사친이랑 만나지 말아달라고 했던 부탁을 알겠다고 하고 또 몰래 친구들 사이에 껴서 만난다든지 반복해서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격이 워낙 착하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느낌이라 그 이후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거짓말들 그리고 과거에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만났다가 들켰던 사건이 두세 번 정도 있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계속 그때가 생각나고 더 이상 신뢰를 쌓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너무 좋은 사람이지만 빨리 헤어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치만 또 헤어지면 이만큼 저와 잘 맞고 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고 저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일까요?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닌데요?
너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사연자님. 이상형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준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를 안 하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 만족스러워도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한 번 하고 이제 완전 달라진 게 아니라 두세 번을 반복했잖아요. 이거는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외적 이상형, 내적 이상형 모두 제 이상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외적으로 내 스타일이야. 외적으로 내 스타일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미가 내 내적 이상형이 된 거야. 외적 이상형이고 첫사랑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연애가 달달하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별하기가 되게 힘드실 거거든요. 하지만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찢어짐이 당신을 좀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결국에 헤어지게 되겠지만 너무 이렇게 빨리 막 나 지금 맞아요. 당장 헤어져야 돼 맞아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 못 만난다 하는 생각부터 떨치시는 걸 첫 번째 단계로 합시다. 이 사람 결코 나한테 그렇게까지 좋은 사람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콩깍지를 벗겨 나가고 나의 마음이 조금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살짝쿵 이제 이별과 함께 가까워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딱 진짜 헤어지기 직전과 헤어진 직후에 내가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전 사람한테 고마워. 눈이 길러지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나한테 더 좋은 사람, 나한테 더 맞는 사람, 눈이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프라임 세포는 사랑세포님, 저에게는 2년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분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던 스타일과는 정말 달라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분의 스타일을 존중해주고 싶어서 제가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분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 각자의 여사친과 남사친을 이해해주기로 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서로 터치하지 않았고 만남도 인정해 주었어요. 나는 이거 너무 약간 싫어. 여사친 남사친이 좀 트리거야. 오빠 왜? 당한 적 있어? 없잖아. 난 없는데 나는 질투가 많아서 그래. 나도 질투 많아. 아, 난 진짜 어마어마해. 나는 그 키우는 강아지한테도 질투해. 왜? 진짜야. 제가 우연히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 여사친과 제 남자친구가 같이 둘이 앉아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3자가 찍어준. 그 당시에는 놀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 달 정도 뒤에 고민을 하다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 여사친은 제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에 좋아했다가 거절당했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이 서사를 저에게 다 설명하기엔 만나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비밀로 하고 저랑 사귀는 도중에도 여러 차례 걸쳐 본 적이 있더라고요. 단둘이 본 적은 없고 늘 다른 친구까지 껴서 봤다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사친 남사친에 대해서 쿨하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을 솔직하게 듣고 싶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진짜 헤어져야 돼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성인 사친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진짜 여사친, 남사친이 아예 없다의 주장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남사친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이 사람은 이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여사친이라고, 그러니까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딱 보아하니 여사친, 남사친은 터치하지 말자라는 아이디어가 남자친구한테서부터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전체 다 이 여사친 만나려고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맞아. 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분을 만날 때부터 이 여사친은 계속 내 옆에 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판을 깔아놔야 되니까 이렇게 다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건데, 이거 어차피 못 만나요. 상처받아서. 상처받아서 못 만날 뿐더러. 그리고 이거 단둘이서 본 적 없고 늘 다른 친구가, 이거 나 진짜 내 이거 진짜 내가 10,000원 걸 수 있어. 뻥이야. 이게 뻥이든 뻥이 아니든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항상 끼려고 했다는 노력부터도 지금 괘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사람은 쓰 나왔다, 쓰. 그 사람은 그 여사친보다 나를 그래도 더 좋아할 거야. 이딴 거 의미 없고 의미 없어. 그냥 나랑 지금 둘 다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에요, 이거는. 헤어지세요. 자, 이별 몇 개 안 됐었는데 홀이몰이 님이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한국 롱디를 하다가 헤어진 지 2개월 차 된 여자입니다. 한국에서 3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학업의 이유로 남자친구가 반년 전에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롱디 커플로 반년을 지내다가 남자친구가 이 관계가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본인이 당장 몇 년 뒤에 한국에 들어갈지도 미지수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후반 적지 않은 나이라서 이 친구가 진지하게 제 미래를 함께하고 싶었고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제가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롱디가 힘들지 않았고 더더욱 이별을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관계에 확신이 없다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알겠다고 하면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 평범한 안부 인사처럼요. 그 친구는 낮 2시여서 감수성 터진 시간도 아니었을 겁니다. 받아주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전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아직 너무 좋아해서 연락을 받아줬습니다. 그 이후로 종종 연락이 와요. 자주는 아니고 2, 3주에 한 번씩. 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을 좀 그어줬으면 좋겠다. 나 아직 너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연락 오면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가 선 그어달라 라고 했더니 그럼 한국 들어가면 연락할게 하고선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잠깐 한국에 들어오는데 그때 연락을 하겠다는 걸까요? 도대체 이 친구의 의중이 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아직 감정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제정신이 아닌 걸까요?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의중은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제 신조는 그거예요. 헤어질 때 하는 말, 그리고 헤어진 이후에 하는 말, 그거에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가 관계에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하고 나를 계속 얽매이게 하는 요인들일 뿐이거든요. 한국 가면 연락할게라는 그 문장 한마디에 지금 오만 생각을 다 하고 계세요.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바로 연락을 할 거예요. 그 한국 가서 연락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너 앞으로 나 다시 만날 생각이 있어? 없으면은 다신 연락하지 말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지금 우리 관계가 끝난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상황은 지금 홀리몰리님만 더 힘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의도인지 물어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저는 뭔지는 알겠는데 뭡니까? 여자가 생긴 겁니다. 생겼던 겁니다. 이 관계가 확신이 없다는 이유 있잖아.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뜻이고 그리고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오는 거잖아. 그럼 그 사이에 이 여자랑 잘 안 된 거야.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해외로 가서 하는 완전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지. 왜냐면은 관계에 확신이 없다.라는 워딩 자체가 사실 마음이 떴다라는 뜻이에요. 핑계로 너무 잘 나오는 이거는 마음이 식었다. 예.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락 온 거? 만약에 아예 연락이 없었으면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식은 거니까 그런 건데 다시 바로 연락이 왔다? 이거는 그 높은 확률로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글만 읽었을 때는 좀 통보를 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남자친구가 그냥 이별을 통보한 건데 이거는 어떤 이유가 됐든 이별을 통보했다가 아무렇지 않게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예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네, 사연자님의 시간과 감정도 소중하니까요. 그럼에도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의중을 알고 싶으시면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보세요.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다음 짝사랑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사랑. 친구들 모임에서 처음 만난 2살 연상의 오빠가 있어요. 처음엔 다 같이 술자리를 하느라 별다른 인상은 없었는데 우연히 그 오빠 그리고 친구랑 셋이서 따로 만나게 된 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그 후로는 친구가 없는데도 제가 부른 모임에 혼자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DM도 주고받고 카톡도 하다 보니 썸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직 단둘이 만나자는 말은 없어서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러던 중 그 오빠를 소개해준 친구를 따로 만났는데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다. 너한테 호감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연락은 한 달 정도 끊긴 상태라 제가 먼저 다가가도 되는 건지 많이 망설여졌어요. 그러나 최근 다 같이 다시 모인 술자리에서 제가 좀 취했는데 그 오빠가 택시를 같이 타고 저희 집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친구들 말로는 그 오빠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데 여전히 단둘이 보자는 구체적인 신호는 없어서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계속 고민 중이에요. 한 달 정도 연락 끊겼었다는 거는 썸 아닌 거 아닌가요? 솔직히?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연애하고 썸 탔던 거를 항상 생각을 해보면 뭔가 확신이 안 선다, 헷갈린다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그냥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친구가 말해준 거잖아요. 친구가 말해준 거는 의미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해. 이 친구가 남자냐 여자냐. 그 친구가 남자인데 그 오빠의 친구인지 내 친구 또래,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형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면은 그것도 믿을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야, 재영이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닌데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신뢰도가 빡 올라가죠. 말하는
그 뉘앙스를 봐서는 그 아니죠. 사연자님의 여자인 친구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그 오빠를 몰라요. 그 친구도. 그래서 모르는 이거는 모르는 네, 일이고 네, 네. 일단 한 달 동안 연락이 끊겼다는 거에서 사실 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만났을 때 조금 약간 플러팅을 한다든지 데려다 준다 이거는 무조건 그렇다고 그 오빠가 날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이성의 영역에는 있겠죠. 근데 뭔가 다가가고 내 여자친구로 만들겠다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다만 이제 이 사연자님이 물어보신 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좋아하면 다가가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한번 그러면 좀 이렇게 여지를 줘볼까라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면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태솔로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주셨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제가 그걸 다 정리를 해서 공통된 질문을 그냥 뽑아봤어요.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만나봐야 돼?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상대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해? 가 항상 같은 질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정답은 없고 진짜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맞아. 저는 후자기는 한데 근데 사실 저는 연애 시작 자체가 아니, 저는 전 좀 늦긴 했어요. 늦진 않지. 나는 보통 어쨌든 20살 때 하지. 20살 후반 21살 이럴 때 하니까 근데 그렇다기에는 이 못쏠 분들 생각보다 연령대가 높아서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어. 일찍 연애했다고 해 그냥. 저는 일찍 연애 뭐 남들 다 할 때 연애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만났던 친구들은 그냥 만나볼까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도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좀 구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또 좋아해주는 사람이면 저는 인연이 이어졌던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운이 좋았었던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전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어쨌든 소중한 내 시간과 여러 가지를 쓰면서 만나는 건데 그게 좀 더 소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내 이성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정답이 없는 게 맞는데 그냥 각자의 성향으로 따지면 저도 후자에 가까워요.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난 적은 저도 없긴 한데 이제 뭐 20대 중후반 정도까지 됐고 뭐 가끔 어떤 분은 30대인데 뭐 연애를 안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요즘 시대는 되게 연애도 뭔가 학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마치 이제 남들 다 하니까 한번 해봐야 하는 그런 걸로 치부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경험만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인위적인 노력을 할 필요도 있겠다. 왜냐면 특히 저한테 그 고민 상담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가 뭐 운명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야. 저는 운명론자인데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어도 소개팅 받아보시고 나는 조금 소심한 성향이어도 어떤 뭐 동호회나 모임을 나가보시고 그런 인위적인 노력 같은 거는 필요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다가왔다. 근데 나쁘지 않아. 그럼 일단 첫 시작 그냥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 진짜 그게 안 돼. 했는데 내가 되면은 해보시고. 근데 또 다른 점이 내가 만약에 이 나이까지 모쏠이었다. 그럼 이게 안 돼도 난 노력을 해봤을 것 같아. 어쨌든 연애라는 걸 경험해보기 위해서. 사실 연애라는 거는 내가 많이 안 좋아하는 연애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내가 훨씬 좋아하는 연애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이 연애라는 거는 친구 관계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한번 사귀어보는 것만으로 되게 시야가 좀 많이 뜨이거든요. 모쏠이면 사실 자기만의 기준들이 은근히 확고하거든. 근데 그게 그나마 그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결혼할 거 아니니까 한번 만나보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하나만 더 마무리하고 연님
제 고민의 키워드는 이렇게 표현하기 싫지만 모성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챙겨주고 싶은 부분이 보이는 사람들과 연애를 해왔습니다. 혼자서도 완벽해 보이는 사람과는 매력이 있어도 연애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들은 저에게 많이 의존해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도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올 것 같다는 사람에게는 일을 쉬게 했고 그 사람의 생활비를 내기 위해 퇴근 후에 이자카야 알바를 함. 해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행 계획을 짜주고 경비를 대줬습니다. 저는 휴가를 못 내서 일함. 상대방이 생활비 대출이 필요할 때 대출이 무섭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받은 적도 있고요. 소액이지만 생각해보니 이것도 제가 갚았네요. 써놓고 보니 노답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그 관계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 효능감을 채웠던 것 같아요. 다만 상대방들은 어느 순간 이 관계에서 탈출하고 싶어 했어요. 아무것도 갚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부채감이 느껴진다고 했고 저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회복한 뒤 부채감 같은 게 없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성향을 고쳐야 할까요? 고치지 않고 좋은 연애를 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연애관이라는 게 어떤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이쪽으로 치우치든 저쪽으로 치우치든 그렇게까지 옳고 그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뭐 회피형, 안정형, 불안형 이런 걸로 나누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불안형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회피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 어떤 기준을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연애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다루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 사연자님은 연애 자체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가꾸는 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도 사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건강한 연애는 아니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고치지 않고 좋은 연애를 할 수는 없을까요? 이 말에 벗어나고 싶지 않은 어떤 내 현재에서 안 좋아하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직면하고 거야. 하지 않은 게 조금 보여서 뭔가 자신을 먼저 돌볼 수 있는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런 걸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 연애라는 건 자기 자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연애를 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내가 나 혼자만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자존감이 높은 상태여야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때도 꼬임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사랑의 방식이 조금은 불안정하다고 느껴지는 분은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조금 오래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길게 사연을 받아보고 고민 상담을 해보았는데요. 진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우리가 상황은 다 달라도 다 비슷하구나. 고민하는 영역이 명확한 해결책을 저희가 들으진 못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한테도 위로가 되고 막둥이 분들한테도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상담소를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해요.